이번에 배워볼 앱은 그림판 앱입니다. 그림판 앱은 화면에 있는 이미지에 낙서를 할 수 있는 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점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터치를 하면 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선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점 크기도 만약에 내가 작은 점을 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작은 점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터치를 하면 작은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색깔도 변경시킬 수 있어요. 지금은 검정색이지만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죠. 자, 큰 점으로 만약에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노란색으로 바꿔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지우고 싶다 하면 지우기를 누르면 낙서한 것이 다 지워지게 되는 앱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에 만약에 내가 카메라를 촬영을 한 거를 띄워서 낙서하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자, 카메라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찍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럼 여기 카메라에 찍혔던 이미지 파일이 여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낙서를 해주면 돼요.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불러와서 낙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불러와서도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낙서가 가능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될 기능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메모장에다가. 첫 번째로는 캔버스 그리기 기능들에는 먼저 터치를 해서 점을 그려주는 거,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선 그리기, 그 다음에 이 선과 점의 색깔도 변경시킬 수 있게 색깔 변경, 그리고 점 크기도 변경이 됐죠. 그래서 점 크기를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낙서했던 것들을 지우는 이러한 기능들을 코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여기 낙서를 하는 곳에 배경 이미지를 설정하는 거. 첫 번째로는 카메라 사진을 찍은 이미지, 자, 아니면 갤러리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 배경 이미지를 설정하는 작업을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앱 인벤터에 들어가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해서 새 프로젝트 이름을 paint로 정합시다. 다음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일단은 연동을 한번 시켜 볼게요. 제일 먼저 위쪽에 자, 스크린 1 스크린 컴포넌트에 제목을 변경시켜 줍시다. 제목을 그림판으로 바꿔줍시다. 그림판으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색상 그림이 있어서 그림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를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가로로 집어넣으려면 선생님이 뭘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수평 배치를 이렇게 써줍니다. 다음에 수평 배치의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서 쭉 끝까지 늘어뜨려 주세요. 높이는 그대로 자동으로 두고, 그 다음에 먼저 색상이라는 글자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레이블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 안쪽에다 수평 배치 1 안쪽에다 드래그해서 드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먼저 이거 이름을 바꿔줄게요. 색상 레이블이라고.
다음에 이 텍스트를 색상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색상. 다음에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한 20 정도로 맞춰줄게요. 20 정도로 맞춰주고 글꼴을 굵게 좀 잘 보이게. 이것도 좀 작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선생님 한 30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30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다가는 색깔을 고를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줘야 돼요. 버튼이 총 몇 개가 되냐면 빨, 주, 노, 초, 파, 그 다음에 자홍색, 검정색에서 총 7개 7개가 되겠습니다. 7개를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벌써 지금 3개만 2개만 넣었는데도 꽉 차지죠. 텍스트 버튼의 텍스트를 다 없애주면서 작업을 진행할게요. 네, 5. 여러분들 쭉쭉 이렇게 이 수평 배치 1 안에다가 이렇게 정렬을 해주면 돼요. 5개, 6개, 7개. 자, 7개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을 보니까 몇 퍼센트 정도 하면 이 이미지 화면에 적절하게 들어갈까? 한 10, 너비를 한 15%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15%? 그러면 이 버튼들을 한 15% 해보세요. 15% 하면 좀 약간 꽉 찰 것 같기도 한데 싶으면 한 10, 13? 네, 13% 정도로 한번 해주세요. 네, 13%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모든 버튼을 13%로 설정을 해주세요. 13%. 자, 13%. 13%. 13%에도 조금 자리가 모자라네. 그러면 12% 정도 하면 되겠다. 12%로 다 바꿔주세요. 12. 그다음에 12. 그다음에 12. 자, 12% 하니까 딱 맞죠? 지금 여기 지금 이 앱 인벤터의 뷰어에서는 좀 다르죠? 화면이랑 휴대폰에 이제 설정한 이 모양이랑 형태랑 그다음에 여기 뷰어에 구현된 모양이랑 디스플레이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 휴대폰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항상 휴대폰이 실제로 앱을 만들었을 때 구현되는 화면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뷰어는 정확한 크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크기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일단 여기 지금 수평 배치 안에 배경색도 좀 바꿔줍시다. 배경색을 뭐로 해줄까요? 회색. 회색 너무 그런가? 밝은 회색으로 바꿔줍시다. 밝은 회색. 밝은 회색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버튼의 이름들을 각각 그 색깔에 맞게 지정을 해줄 거예요. 자, 먼저 버튼 1을 클릭해 보세요. 버튼 1을. 버튼 1을 클릭한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빨강 버튼을 만들 거예요. 빨강 버튼. 그래서 빨강 버튼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버튼 2는 주황 버튼 확인. 그 다음에 버튼 3은 노랑 버튼. 네 번째는 초록 버튼.
선생님 이거 영상 찍고 지금 강의를 하는데 조금 빠르다 싶으면 일시정지를 누른 다음에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을 하면 돼요. 너무 똑같이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5번째 버튼은 파랑 버튼, 6번째 버튼은 자홍 버튼, 7번째 버튼은 검정 버튼. 그럼 이 버튼 색깔도 배경색도 바꿔줘야 되겠죠. 빨강 버튼은 빨강색으로, 주황 버튼은 주황색으로, 노랑 버튼은 노랑색, 초록 버튼은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랑 버튼은 파랑색, 자홍 버튼은 자홍색, 그 다음에 검정 버튼은 검정색. 자, 여기 지금 뷰어에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작업하면서 오른쪽 여러분들이 연동시킨 휴대폰을 통해서 작업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진행해주면 돼요. 여기서 잘 안 보이면 뷰어에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좀 키워서 하든지. 네. 이렇게 버튼을 7가지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수평 배치 안에 집어넣어서 가로로 배치가 되게. 수평 배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로로 배치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끝났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뭔가 낙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판이 필요해요. 판이. 그 판이 뭐냐면 캔버스,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미술할 때 캔버스를 쓰기도 하죠. 캔버스 위에다가 물감칠을 하기도 하죠. 그 캔버스를 여기 휴대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 컴포넌트를 찾아야 돼요. 그리기를 가보세요. 왼쪽 팔레트 박스에 그리기 메뉴, 그리기 앤드 애니메이션 적혀있는 메뉴에 가서 보면 캔버스가 있어요. 이 캔버스 컴포넌트 위에서 우리가 낙서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롭 뷰 안에. 자, 이것도 너비는 끝까지 부모 너비랑 같이 해줍니다. 부모 요소에 맞추기. 높이는 한 70% 정도 해주세요. 70%. 네. 70% 하니까 이 부모 높이 있죠. 부모가 뭐야? 스크린이죠. 스크린의 70% 정도만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크기가 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봅시다. 여기 보면 뭐 불러오기, 카메라, 큰 점, 작은 점, 지우기,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버튼들도 만들었죠. 이것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도 지금 뭘 써서 넣었을까요? 이것도 지금 가로로 배치가 되게 하려면 수평 배치를 썼겠죠. 그러면 캔버스 밑에다가 수평 배치를 넣어줍니다. 수평 배치. 수평 배치를 넣어주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게 맞추기. 자, 여기다가 버튼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버튼들. 자, 버튼들 첫 번째 1개, 2개. 이것도 일단은 텍스트는 지워가면서 만들어 볼게요. 3개, 그다음에 4개, 5개 정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정렬을 어떻게 할 거냐면 수평 배치 2를 클릭해 보세요. 자, 이건 가운데 정렬을 해줄 거예요. 가운데 정렬. 수평 배치 2를 클릭해서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해서 이 버튼들이 가운데서부터 정렬이 쭉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배경색도 바꿔줍시다. 이거 배경색은 뭐로 하죠? 이것도 밝은 회색으로 할까요? 밝은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밝은 회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버튼의 이름들을 다 기능별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버튼은 뭐로 정할 거냐면 이미지를 불러오는 버튼으로 정할 거예요. 그래서 불러오기 이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갤러리에서 불러오는 역할하는 버튼이 되는 거예요.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불러오기 버튼으로
컴포넌트 이름을 정하고 텍스트로도 불러오기라고 적어줍니다. 불러오기 버튼에 텍스트 속성도 불러오기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자 버튼이 두 번째 버튼은 카메라 버튼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는 카메라를 촬영을 하고 촬영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는 버튼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버튼 컴포넌트의 속성 테스트 속성을 카메라로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버튼은 큰 점을 터치를 했을 때 큰 점이 낙서가 되게 하는 버튼을 만들 거기 때문에 큰 점 버튼으로 이름을 정해 줍시다. 큰 점 버튼을 지정해 주고 텍스트도 큰 점이라고 해주세요. 다음 자 버튼 4는 터치를 했을 때 작은 점이 나오도록 하려고 하니까 작은 점 버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됩니다. 텍스트는 작은 점. 자 마지막 버튼의 기능은 우리가 지우기 기능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낙서가 지워지게 되는 기능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름을 지우기 버튼으로 정해 줍시다. 그 다음에 텍스트도 지우기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제대로 됐는지 한번 연결을 다시 시켜 볼게요. 또 연결이 끊겼네요. 다시 EYPNBW 자 이렇게 잘 나왔죠. 이거 배경색을 굳이 뭐 안 해도 되긴 하겠다. 없음이 나으려나. 네 뭐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다 만들었어요. 일단 화면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각각의 버튼들에다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구현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캔버스에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블록으로 넘어가 주세요. 여기까지 끝났으면 블록으로 넘어가서 자 첫 번째 캔버스 그리기에서 점 그리기를 한번 해보시죠. 점 그리기. 터치를 했을 때 터치를 하는 이벤트를 발생하면 점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터치했을 때 점이 그려지니까 캔버스를 터치하면 점이 그려지는 거예요. 캔버스를 터치하면 캔버스를. 그래서 캔버스를 터치했을 때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요. 터치했을 때 그쵸? 캔버스 컴포넌트로 가서 캔버스를 터치했을 때라는 이벤트를 드래그해서 드롭해 주세요. 자 이걸 터치했을 때 점이 나왔죠. 점. 자 점이 나오게 하는 또 블록을 찾아보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원 그리기. 점이 원이죠. 네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점 그리기 이걸 사용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이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이걸 사용해도 점이 그려지긴 해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원, 즉 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 X, 중심 Y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X와 Y는 뭐냐면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치.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사각평면이 있어요. 사각평면. 사각평면이 있는데 여기 위치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위치는 뭐라고 나타낼까요? 여기 위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겠죠.
여기를 어떻게 부르겠다라는 것. 그냥 뭐 사각형의 뭐 여기 오른쪽 거의 오른쪽 부분에 있다. 오른쪽 위쪽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 우리는 좌표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좌표. 그래서 이 좌표는 x와 y로 이루어져 있어요. x와 y로. 자, 이랬을 때 x는 뭐냐면 가로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로의 위치. x는 가로의 위치. 그리고 y는 세로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0이라고 치면 이 x는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1, 2, 3, 4, 5, 6, 7, 8.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y를 봅시다. 세로로 갈 때는 보세요.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1, 2, 그 다음에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 있는 점들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 있다. 점이. 그럼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여기서 가로 쪽으로 0에서부터 얼마나 가는지 봅시다. 가로 쪽으로서 0. 자, 먼저 이거를 보면, 자, 가로 쪽으로 가면 두 칸을 간 걸 알 수 있어요. 두 칸을. 이렇게 딱 일단 점선으로 이렇게 이어서 보면, 자, 가로 쪽으로 여기는 가로로 두 칸을 갔죠. 두 칸. 그다음에 세로로는 몇 칸을 갔어요? 세로로는 세 칸을 간 거예요. 세 칸. 그럼 여기는 x는 뭐겠어요? x는 이 점은 그러면 x는 x 있는 곳, 그다음에 y 있는 곳 이렇게 나타내면 x는 2가 되고 y는 3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있다. 점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x 위치는 어디 있냐?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x 위치는 8이 되죠. 8. 여기까지니까 0에서부터 8까지니까. 그러면 여기는 x는 8이 되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될까요? y는 y는 1, 2, 3, 4, 5, 6, 7까지 갔죠. 그럼 y는 7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7 이런 식에서 x는 8, y는 7 좌표에 있다고 해서 8,7 좌표에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x는 이 위치, 그 다음에 y는 3인 위치에 있다고 해서 2,3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평면상에서 한 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원 그릭에서 중심 x, 중심 y가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똑같이 네모난 평면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여기를 0,0이라 할게요. x는 0이고 y는 0인 위치. 그랬을 때 원이 있겠죠. 원이 존재하겠죠. 그럼 원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원의 중심 있죠.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x, y로. 그래서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거는 x는 뭐 2고 y는 3이야.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2,3인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심 x와 y는 이 원의 중심이 좌표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하는 거에 따라서 원이 그려지는 위치가 정해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원 그려지는 위치는 뭘로 할 거냐면 우리가 터치한 위치로 할 거예요. 터치한 위치. 그 터치한 위치를 어떻게 알아? 라는 말을 알겠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터치했는데 그게 어디 위치인지. 하지만 여기 이 앱 인벤터에서는 친절하게 우리가 터치한 위치를 대신 알아봐 줬어요. 알아봐 줘서 우리는 알아봐 준 그 위치만 사용을 하면 돼요. 그걸 어디서 사용하느냐? 어디서 찾느냐? 이 캔버스를 터치했을 때 보면 지금 세 가지 지금 칸이 보이죠.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이 보여요. 주황색, 배경색에. 여기서 X 있죠. X를 한번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마우스를. 그러면 가져오기 그 다음에 지정하기가 있어요. 이때 가져오기 위에 있는 이거를 드래그한 다음에 드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터치한 위치에 X 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중심 S에 집어넣어 줍니다. 다음에 또 똑같이 Y에다가 갖다 대면 자, 가져오기, 지정하기 두 개가 있죠. 여기서 가져오기를 드래그한 다음에 중심 Y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터치한 그 위치의 X와 Y의 좌표 값을 이 프로그램 상에서 이 블록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터치한 위치는 손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반지름은 뭐냐? 여러분들 반지름이 뭐예요? 반지름은 자, 원의 중심에서 자 가장자리까지 의 길이를 의미하죠. 이게 반지름이죠. 그러면 이 반지름의 크기에 따라서 점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이 커지면 점 크기는 높아지고 커지고, 반지름의 크기가 작아지면 점 크기도 작아지겠죠. 반지름이 작은 거는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반지름이 여기 반지름이 더 작죠, 여기보다. 그럼 점도 자연스럽게 더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반지름 크기를 그냥 임의적으로 수학 한번 눌러보세요. 수학. 자, 공통 블록의 수학을 클릭해서 맨 위에 있는 숫자 값을 입력할 수 있는 블록을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5 정도로 해줘. 5 정도로 해주면 반지름 5 크기인 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반지름 크기 5인 점이 터치랑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지금 또 연결이 풀린 것 같아요.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볼게요. 자, 점이 생기죠. 이 점의 크기가 반지름이 5인 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반지름 크기를 올려볼게요. 그럼 20 정도라면 훨씬 커지겠죠. 반지름이 20인 원이 그려지니까. 보세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끝냈어요. 일단은 점 그리기는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 그리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선 그리기는 어떻게 할까? 선 그리기도 분명히 이거 캔버스에다가 뭘 했을 때라는 이벤트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캔버스로 가주세요. 캔버스 컴포넌트로 가주세요. 캔버스 컴포넌트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드래그라는 게 있네. 드래그를 손가락으로 터치를 한 다음에 드래그를 쭉쭉 해주면 선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걸 써야 되겠구나. 자, 그럼 이걸 꺼내서 드롭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지금 드래그를 했을 때 선이 그려져야 되니까 다시 컨버스로 가주세요. 캔버스로. 캔버스 클릭한 다음에 밑에 보면 선 그리기 블록이 또 있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이거를 언제 드래그 했을 때 이벤트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이 블록을. 그 다음에 자, 이 선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좌표가 필요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면 x1, y1, x2, y2라는 게 존재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 좌표에서 어디 좌표까지 갈 건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림판으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선을 긋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점과 점을 이은 게 선이죠. 선분이 되죠. 선분은 뭐야? 점과 점을 이은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아까 배웠던 좌표 값과 여기도 좌표 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기 좌표 값을 x는 x1이라고 y는 y1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x2라고 하고 y2라고 할게요. 그럼 이 두 개의 좌표값만 정해지면 이 선분의 위치와 그 다음에 길이는 알아서 정해지게 되겠죠. 만약 여기도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를 이었을 때 여기 뭔가 x1 뭐 y1 뭐 x 아니다 x3 y3 여기도 x4 y4라는 좌표의 위치들이 다 있겠죠. 그거를 이어주면 선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왜 이 정보들이 필요하느냐, x1 y1은 첫 번째 점을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점의 정보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x1, y1에 집어넣은 좌표, 첫 번째 점의 위치 정보. x2, y2는 두 번째 점의 위치 좌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알아야지. 왜? 선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선이 그려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지금 이 블록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긋기를 실행했다. 긋기를 하고 있으면 이전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전에 찍었던 점의 좌표가 있고 두 번째 지금 찍고 있는 점의 좌표가 있겠죠. 그 정보를 알면 계속 알아서 지금 프로그램상에서 이 정보를 인식을 해서 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찍었던 좌표와 현재 찍고 있는 좌표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수치로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상에서 이거를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도. 그래서 보면 여기 똑같이 빨간색 배경을 가진 버튼들 중에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먼저 쓸 거예요. 자, 먼저 이전 X. 자, 이전 X를 딱 클릭을 하면 가져오기 지정하기 있어요. 그러면 가져오기 이전 X를 자, 드래그해서 드롭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을 X1에 집어넣어 주세요. X1에다가 그다음 이전 Y 이걸 들어간 다음에 자, Y1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자, X2, Y2 이거는 우리가 현재 지금 찍고 있는 위치 좌표를 의미하는 건데 위치 좌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 건데 현재 지금 찍고 있는 위치의 좌표는 여기 현재 버튼에 보면 가져오기 현재 X가 있죠. 그리고 현재 Y 버튼에 보면 가져오기 Y 블록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면 이제 우리가 캔버스 상에서 드래그를 하면 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연결이 풀렸는데 이게 연결이 자주 풀리네요. 오늘따라. 자, 다시 연결해 봅시다. 그렇게 되는지. JX
W V L V. 네, 오늘부터는 조금 약간 오늘이 아니라 이번 강의부터는 조금 약간 수업이 어려워진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뭐 어쨌든 지금 X, Y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선생님 따라서 그대로 그냥 블록만 가져다 놓으면서 실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이야기에 좀 어려운 이론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한번 드래그 해봅시다. 드래그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드래그가 되죠. 터치를 하면 점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끝이 났다. 지금 선 그리기. 그럼 이번에는 색깔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색깔 변경. 자, 그러면 우리가 점을 찍거나 드래그를 했을 때 색깔을 변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캔버스를 들어가 보세요. 캔버스를 들어가 보면 여기 페인트 색상이라는 게 있어요. 페인트 색상. 어디 있을까? 페인트 색상. 여기 있죠. 자, 이 페인트 색상이 원래는 어떻게 돼 있을까? 지정이 검정색으로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검정색으로 돼 있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선생님 추측해 맞죠? 기본값이 지금 검정색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이 세팅이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위에 있는 이 색깔 버튼들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색깔들이 나타나게 할 거야. 그러려면 캔버스에 페인트 색상이라는 속성 값을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뭘 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그럼 먼저 빨강색으로 바꿔주는 것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언제 빨강 버튼 클릭했을 때를 드래그 드롭하면 되겠죠. 자, 빨강 버튼 컴포넌트에서 빨강 버튼 클릭했을 때 블록을 드래그 앤 드롭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준다? 캔버스의 페인트 색상이 원래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빨강색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빨강색 바꿔주는 블록은 어디 있냐면 공통 블록에 보면 색상이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빨강색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봅시다. 되는지. 자, 빨강 버튼 클릭하고 자 하니까 빨강색으로 변했죠. 그럼 나머지 똑같이 진행해 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했으면 한번 잠시 일시 정지한 다음에 알아서 각자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과연 실행이 되나. 네. 그다음에 주황 버튼 똑같이. 자, 이번에 이거 할 때 이거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귀찮을 때 어떻게 하느냐. 대충 이 지금 이벤트 이렇게 생긴 거를 이용한 건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치기 귀찮으니까 자, 이걸 클릭한 다음에 왼쪽으로 좌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해주세요. 우클릭을 해주면 복제하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복제하기를 클릭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는 총 몇 개가 필요해요? 7개가 필요하죠. 우클릭을 해서 7개를 만들어주세요. 그냥 어차피 다 이 형식으로 만들 거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복제하기를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비슷한 블록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근데 보니까 X가 뜨죠. 그래서 이 이벤트를 여러 개를 쓰면 안 돼요. 같은 이벤트를 여러 개, 2개 이상 사용하면 이렇게 X가 뜨면서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로 바꿔줘야 돼요? 빨강 버튼,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무슨 주황 버튼, 그 다음에 노랑 버튼,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이는 화살표 부분 이 부분을 바꿔주면 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록 버튼, 그 다음에 파랑 버튼 또 끊겼네요. 파랑 버튼, 그 다음에 자홍 버튼, 다음 마지막으로 검정 버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 색상 이건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거는 주황 버튼 빨간 거 이대로 두고 주황 버튼은 색상에 가가지고 주황색 찾아줍니다. 주황색. 주황 버튼 집어넣어주고 노랑 버튼. 자,
노란색 찾아서 집어넣어주고, 초록 버튼 또 초록색 찾아서 집어넣어줍니다. 그 다음 파랑 버튼 찾아서 바꿔주고, 자홍 버튼 찾아서 바꿔주고, 마지막으로 검정 버튼 찾아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색깔이 계속 다르게 나오도록 네,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지금 코딩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다시 PIUGWT. 여러분들도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잘 동작을 하는지, 작동을 하는지. 만약에 내가 제대로 코딩을 했는데 잘 안 된다 하면은 연결을 끊었다 다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해결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원래는 기본 검정색이니까 검정색으로 뜨죠. 파랑색으로 바꿔주면 파랑색, 노란색으로 바꾸면 노란색, 주황색, 빨강색, 다시 검정색, 자홍색,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색깔 바꿔주는 거. 그럼 점 크기 변경을 해야 돼요. 점 크기 변경. 이거 터치했을 때 점 크기가 어떻게 하면 다르고 어떻게 하면 달라야 돼. 뭘 했을 때. 이 지금 큰 점 버튼, 작은 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점 크기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점 크기는 뭐가 정의돼? 뭘 통해서 정의되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야. 지금 원 그리기에서 반지름 크기에 의해서 점 크기는 정해지게 되죠. 항상. 그럼 반지름 크기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15라는 숫자, 30이라는 숫자는 항상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죠. 변할 수 있는 값이 있으면 뭐 언제든지 이걸 바꿀 수 있다고, 값을. 그래서 이번에도 변수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변수를. 이 반지름 여기 안에다가 변수를 집어넣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점 크기라는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큰 점을 클릭했을 때는 큰 점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큰 점이 나오게, 작은 점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작은 점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코딩을 해볼 거야. 첫 번째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 전역 변수 만들기. 그 다음에 우리는 점 크기와 관련된 값을 사용할 거니까 점 크기로 해줄게요. 변수 이름을. 그 다음에 초기값. 초기값은 맨 처음에 이 점 크기에 값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5 정도로 해줍시다. 5. 자, 이렇게 놔두면 맨 처음 점 크기라는 값은 5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크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먼저 여기다가 반지름에다 이걸 빼주고, 우리가 점 크기 값을 5로 정해줬죠. 지금. 그럼 여기 지금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세요. 점 크기. 그러면 초기 값은 5기 때문에 지금 이 반지름 크기는 뭐랑 같다고 보면 돼요? 이건 지금 5랑 같다고 보면 되죠. 5랑. 자, 봅시다. 5. 그렇죠. 크기가 5인 점이 나오게 되지. 그럼 여기다 10 바꿔줘. 10. 10 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크기가 더 커졌죠. 그러면 20. 20 하면 초기 값이 지금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 점 크기는 지금 20인 상태예요. 변수 크기는. 그렇죠. 더 커졌죠. 근데 이거를 5로 일단 지정을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지금 5는 작죠? 크기가, 점 크기가. 근데 큰 점이라는 버튼을 딱 클릭하면 이 점 크기가 크게 만들어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은 큰 점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찾아봐야 되겠죠. 큰 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큰 점 컴포넌트에서 큰 점 버튼 클릭했을 때 블록을 드래그해서 드롭 해줍니다. 이거를 클릭했을 때 점 크기 변수에 값을 바꿔주면 돼. 그러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변수, 공통 블록 변수에서 지정하기.
점 크기를 좀 더 크게, 원래는 지금 5로 돼 있죠. 이거를 20으로 바꿔준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바뀐지 한번 볼까요? 큰 점 버튼을 그래서 20으로 바뀌는지. 지금은 보면 점 크기가 작죠. 근데 큰 점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지금 클릭했어요. 클릭하면 지금 5가 아니라 이제는 점 크기라는 변수의 값은 20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클릭해 볼게요. 화면에 보세요. 20으로 바뀌니까 커졌죠. 아, 근데 이거 보니 또 크다, 또 작은 거 쓰고 싶다, 크기가 5인 걸로 다시 바꾸고 싶다 하면 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언제 작은 버튼, 작은 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정하기, 변수 지정하기, 점 크기 값을 어떻게 해주냐, 5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작은 점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이걸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점 크기 값은 5로 지금 변경이 또 된 거예요. 교체가 돼서. 자, 그걸 클릭하면 또 작아졌죠. 큰 점을 다시 클릭하면 다시 점 크기 변수 값이 20으로 바뀌게 돼서 또 커지는 거예요. 어때요? 이 변수라는 마법. 네. 놀랍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점 크기 변경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낙서 행거를 지우고 싶어요. 지울 때 이 캔버스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또 캔버스 컴포넌트를 클릭해 주세요. 캔버스 컴포넌트를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보자. 여기 보면 지우기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호출 캔버스 1 지우기. 자,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뭘 했을 때, 지우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캔버스 1을 전체 지우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지우기 버튼 컴포넌트를 눌러주세요. 여기 보면 맨 위에 언제 지우기 버튼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있죠. 이 블록을 드래그 드롭 한 다음에 어디 캔버스 컴포넌트에 찾았던, 자, 이 블록 캔버스 지우기를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면 캔버스가 지워지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지금 다시 연결해 봐야 되겠네요. 다시 연결. W X Y O R Z. 자, 연결해 가지고 지워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아무거나 한번 그려볼게요. 큰 점도 그리고 지우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제 자, 지우기 버튼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지워졌죠.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 이제 두 번째, 배경 이미지 설정하기. 캔버스에서 여러분이 낙서하고 싶은 이미지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카메라 사진 찍은 이미지를 설정을 하는 거를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 여기서 또 다른 게 필요합니다. 디자인으로 넘어가 보세요. 카메라를 찍는 컴포넌트가 필요하게 돼요. 카메라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기 팔레트 박스에서 어디로 가느냐, 미디어로 가보세요. 미디어로 가보면 카메라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뷰어로 드래그해서 드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블록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카메라를 찍은 뒤에 배경값을 카메라 값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카메라를 지금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뭘 누르면 사진이 찍혀요? 카메라 버튼을 클릭해야지 사진 찍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카메라 버튼 이벤트를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카메라 버튼 이벤트를 카메라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가 작동이 되냐? 카메라에서 사진 찍기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카메라 버튼에서 카메라 버튼 클릭했을 때 블록을 끌어온 다음에 두 번째로 카메라 컴포넌트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호출 카메라 사진 찍기. 자, 이거를 들어간 다음에 사이에 끼워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면 카메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근데 찍고 나서 끝이죠? 그럼 찍은 정보를 캔버스 배경 이미지 값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보면 다시 카메라 컴포넌트에서 카메라 블록을 드래그 앤 드롭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진 찍은 후에 이 이미지 값을 캔버스에 지정해줘야 되니까 캔버스 컴포넌트를 클릭해주세요. 캔버스 컴포넌트를 클릭해준 다음에 여기서 속성 중에서 배경 이미지 값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 있죠. 지정하기 캔버스 1점 배경 이미지 값. 이 블록을 꺼내서 사이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사진 찍은 그 사진은 사진 값은 어디 있냐? 자, 여기 있어요. 또 똑같이 이미지 있죠. 이미지 버튼에 보면 가져오기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방금 여러분이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이미지 값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라고 보면 돼요. 찍은 이미지 값이 여기서 가져오게 한 다음에 사이에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카메라 사진 찍고 확인. 그러면 불러와줬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카메라 사진을 찍은 후에 그 카메라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로 가져오는 거는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갤러리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 갤러리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는 다시 또 디자인으로 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선택하느냐면 보자. 레이아웃 미디어. 네, 여기 지금 미디어 팔레트 박스에서 미디어 메뉴에 가보면 이미지 선택 버튼이란 게 있어요. 이미지 선택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주세요. 선생님이 실수했네. 이 불러오기는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자, 여기서 지금 불러오기 버튼을 이미지 선택 버튼 컴포넌트로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불러오기 버튼 있죠? 이거를 삭제를 하세요. 삭제를 하고 이미지 선택 버튼을 카메라 왼쪽에다가 위치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불러오기라고 적어줍니다. 자, 이미지 선택 버튼은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름도 바꿔줍시다. 일단 안 헷갈리게. 불러오기. 자, 이건 뭐냐면 이미지 선택 버튼은 그냥 버튼이랑 다르게 이 버튼을 활용하면 이미지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와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불러오기를 기존에 원래 그냥 버튼으로 만들어줬죠. 그게 아니라 이미지 선택 버튼으로 불러오기 버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갤러리로 이동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블록으로 가서 그러면 이미지 불러오기 이미지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 캔버스의 배경 이미지 값을 선택한 이미지로 설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먼저 이 블록을 들고 와야 돼. 이벤트 블록. 불러오기 이미지 선택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언제 불러오기 이미지 선택 버튼 1 선택 후에 실행 이거를 드래그해서 드롭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또 캔버스 배경 이미지 값을 선택한 이미지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캔버스 컴포넌트로 간 다음에 여기서 또 지정하기 배경 이미지 값. 자, 이걸 끌고 와서 집어넣어 줍니다.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뭐? 자, 이 이미지 지금 선택한 이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다시 블록 이미지 선택 버튼. 자, 블록 이미지 선택 버튼 블록을 다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잘 살펴보면 자, 선택된 항목이란 게 있어요. 선택된 항목. 자, 이게 갤러리에서 선택된 이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옆으로 삐죽하게 튀어나오는 거 있죠. 옆으로 왼쪽으로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끼워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잘 보고 자, 이거를 골라주면 돼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서 여기.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되는지. 블록이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서 사진 뭐 아무거나 그렇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이 선택한 이미지를 불러와서 캔버스의 배경 이미지 값을 바꿔 주었죠. 그 다음에 똑같이 또 낙서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모든 기능이 다 구현이 됐습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네, 그림판 앱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